안녕하세요. 시조 쓰는 서현정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시 무등산 자락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구분 소나무처럼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계획한 일이 많아서 시조집을 2권을 묶을 생각입니다. 광주를 소재로 쓴 작품들이 제 산재에 있는데 하나로 묶을 생각이고요. 그거는 기존에 발표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은 단시조집을 묶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광주 전남 시조시인협회에 일을 하고 있어서 협회 일도 2~3가지가 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신을 집중하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끼는 시집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먼 길, 문과 벽의 시간들, 무엇이 들어있을까, 동행, 광주에서 꿈꾸기, 그리고 푸른 뒷모습, 인생 등 7권을 냈는데 제각각 꼭 그 나와야 될 시점에 저한테서 우러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끼는 시집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어두워서 빛을 소망하고 또는 그 허무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희망을 퍼내려고 애쓴 작품들을 썼습니다. 어떤 작품은 저 혼자 열심히 힘을 내서 세상 밖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낭독하고자 하는 작품은 미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작품은 길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봄과 잉태라는 희망적 이미지를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4번째 시조집 동행에 수록됐습니다. 미로의 다른 이름. 우아하게 얽힌 덩굴 향그런 살냄새란 미로랑 딸 미로랑 그 자손의 거주지다. 뒤섞인 사람 냄새로 길은 본래 시금털털하다. 대낮의 숲속에서 일상은 정박이다. 바닥에 주저앉아 차오른 숨 고른다. 끌고 온 삶의 꼬리를 잘라버린 도마뱀. 수많은 길을 삼켜 통통이 살이 올라 꿈틀꿈틀 뭉클뭉클 미로의 흰 배때기. 만삭인 옆구리 찢어 피 묻은 땅 받든다. 삼동을 난 도토리들 오보록 쇠순 올려 이정표를 세우듯 푸른 손을 흔든다. 발냄새 땀냄새 먹여 길 내기 좋은 그곳. 시를 쓴다는 건 저에게 한없이 무거운 영광입니다. 문학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저에게 꿈이었어요. 늘 장래 희망을 문학가라고 적었거든요. 아마 어릴 적에 뭘 알아서 그랬다기보다 안데르센 동화에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연히 문학은 아름다운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유시를 쓰면서 신춘문예 도전을 많이 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쓴 작품이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조동인 우리시동인을 결성하게 되었죠. 그때가 저한테는 시조를 정말 열심히 쓰게 되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1997년 중앙일보 지상시조 101장 연말 장원에 당선하고 1998년 신춘문예에 시조 당선했습니다. 한국문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문학 2023년 10월호에 나의 등단 이야기를 쓰면서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등단 이후 사랑은 더욱 깊어졌으니 라고 결론이 났어요. 제 스스로 사랑인 줄 모르고 시작했던 시조의 길이 제게 주어진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그것을 평생 깨달으면서
30년 가까이 걸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둔한 편이라 지름길을 선택하는 그런 눈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걸었죠. 2023년에 가람 시조문학상이라는 큰 상을 받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시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을 받으면서 제가 좋은 작품을 정말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죠. 여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여행은 보통 아름다운 어떤 유적지를 보러 가는 여행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가장 큰 인간 탐구 여행인 것 같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여행은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을 삭제해주는 어떤 치유의 기능을 하는 여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고 사유를 확대했는데, 요즘은 영상물에서 그 단초를 얻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름다운 광경이나 자질구레한 소소한 것들, 또는 미혹이나 미궁에 빠졌을 때 헤매는 시간, 이런 모든 일상이 저에게는 영감과 동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동안은 자다가 꿈을 기록하는 꿈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는 프로이트나 융 같은 그런 심리학에 심취해서 그랬었는데, 그 꿈도 저에게는 어떤 영감을 주었어요. 나중에 그만둔 것은 제가 현실을 너무 지난밤 꿈이나 며칠 전에 꿈을 연관시켜가지고 매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 그냥 누워있을 때 전철처럼 날아드는 그런 아주 짧은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그냥 몇 글자 적어놓죠. 그런 생각들이 모두 작품으로 승화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실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 형제가 없이 혼자 자랐기 때문에 겁이 많고 소심했어요. 운동 물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책과 함께 아주 어려서부터 살았고, 모든 것을 책으로 배웠어요. 사랑이나 문학이나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배움이었죠. 그래서 사회성이 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글은 자기소개 치우친 경향이 심하고, 이런 글을 내가 쓰는 게 정의 낭비, 시간 낭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내 글을 읽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독자에 대한 두려움도 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삶이 있고, 그 삶에서 풀어나오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면 저한테서 풀려나오는 이야기는 저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꼭 생각해야 될까? 그렇게 마음먹게 되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진실한, 솔직한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시인은 시를 기다리는 날카로운 가시나무인가 하면, 가시나무를 찾는 한 마리 새가 아닐까요? 이 대목에서 제가 그런 제 마음을 담은 시조 한 수를 낭독하겠습니다. 새. 필꽃 질꽃 흐드러져 부종드는 봄이냐, 생애를 관통하는
기억의 고압 전류. 그리움 멀미가 나서 딸꾹딸꾹 우는 새야. 탯줄에 달려있는 어미와 새끼처럼 생이 눈부시구나. 생이 서럽구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먹이를 버리는 새야. 저는 어려서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첩첩산중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회는 공동체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때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자그마한 공동체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표지판 세워서 못하게 하는 그런 위압적인 형태가 아니라 서로 다독이면서 사는 그런 자그마한 공동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들은 개인을 소외시키지 않고 보듬어 안고 소생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체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허물까지 제로화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공동체라면 사람들이 함께 얼마든지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에서 꿈꾸기라는 시조집은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시조집이었는데요.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쓰려고 담으려고 했던 시조집입니다. 습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건강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작품을 주로 썼어요. 낮에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할 때였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몸이 조금씩 탈이 붙기 시작하면서 새벽 운동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이용 못하고 주로 작품을 오전에 주로 많이 쓰고요. 낮에 집에서 씁니다. 가족들이 이제 일터로 나간 다음에 저 혼자 남으면 컴퓨터에 앉기 전에 항상 물을 먼저 끓여요. 이거는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 가족들이 다들 웃는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뜨거운 물을 먼저 끓이는데 이거는 꼭 물을 마시겠다는 물론 마시기도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물이 끓는 시간과 그 물을 한 컵 따라 넣고 잠깐 그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 마음을 정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습관이 되었더라고요. 뭐 금기사항은 별로 없고 제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날마다 오전 9시쯤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날을 빼고는 오전 9시가 제 출근 시간이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점인데 얼마 전에 어떤 스님께서 저한테 시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선 형식면에서는 3장 6구 12음보에 맞으면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의 배행 구조나 그런 것을 특별하게 제약을 두고 있지 않고요. 반드시 3장을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시조는 사실 호흡 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수에 매이지 않고요. 그런데 종장의 앞구, 그 부족하고 넘치는 부분 그곳에서 잘 맺고 잘 풀려고 공을 들입니다. 초장, 중장의 앞구와는 다르게 종장에 특별한 미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용면에서 두세 가지 저는 유의점을 생각합니다. 첫째, 주제의식이 나타나게 쓸 것. 왜 이 시조를 쓰는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죠. 둘째는 자기 복제가 아닌지 살피기. 이전에 했던 소리를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건 아닌지
이때는 언어 중복뿐 아니라 세계관도 들여다봅니다. 참신한 소재를 선택했다 해도 표현면에서 이전에 사용한 툴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시조의 감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복제, 언어 중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셋째, 시대상을 담아내려고 하는데요. 가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실감 실정을 시대의 정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로서 천년이든 만년이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정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 시대상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감 실정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는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안에 전국 세계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고 그런 세계를 살고 있고 생성형 AI는 지금 광고를 하고 노래를 하고 문학작품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생각하는 거는 맞춤법 확인이에요. 정확한 단어를 넣으려고 노력하죠. 그 두루뭉술하게 시어를 갖다 놓고 포괄적이다, 무슨 총체적이다, 언어의 애매성을 비약적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여러 번 확인하는 편입니다. 몇 가지의 기준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 시조는 여행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여행은 사람 그리고 공간에 대한 여행, 만남도 커다란 여행이죠. 사람 10명을 만나면 10번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어떤 장소에 가서 여행을 시작하면 10번이면 10번 다른, 그래서 1000번의 여행이면 1000번이 각각 새로운 어떤 생각을 주고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시조는 여행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시조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고 생각해요. 생명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건강하게 번성하죠. 그래서 시조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획이 만들어져서 시조를 알리는 장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영상 시대이니까 그에 맞춘 변화를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복궁에 갔는데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복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한복의 모양과 조금 다른 모양도 많았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색채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복은 오래전부터 입었던 옷인데 어느 한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한복을 입고 모든 외국인들이 즐거워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시조도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좋은 기획, 재미있는 기획이 많아져서 시민 속으로 또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조는 구조가 참 쉽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되어 있지요. 아주 짧은 시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 수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반, 합처럼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조의 매력이에요. 처음 시조를 접하신다면 우선 10편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10편을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시조와 금방 친숙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조가 여러분 속에 늘 가까이 있고 행복한 기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